네. 이제 제 딸 서동이가 왜 검찰에 의해서 살해당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느냐. 무고죄 명예훼손죄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해서 말하는 거 명확하고 정확한 그 증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불가능해요. 대한민국에서 누가 감히 검찰이 내 가족 모두 몰살한 연쇄살인범에 불과하다는 거를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당했다고 해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뺏긴 저게요. 분풀이하고 화풀이하고 누군가의 처벌을 원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깔아드리자는 게 제 목표인데 그 어떤 화자도 만들어내면 안 되죠. 누가 감히 얘기해요. 저는 증거가 없는 소리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제 딸은 분명히 2017년 9월 28일 날 사망했어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해서 서울을 수복했던 날이 9월 28일이죠. 하필이면 그날 죽었어요. 제 남편은 자기 생일날 죽고요. 제 딸은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수복하자는 거죠. 그런 날인데 아무튼지간에 제 탄생에 의미를 두고 지금 32년이나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2017년이면 20몇 년이 지난 상태잖아요. 28년인가요? 28년 차가 되던 해에 제 딸이 살해당한 거예요. 그런데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9월 28일 날 분명히 살해당하고 식었던 일이 없어요. 제 딸은. 카이스트 서여원 교수님께 드리는 글. 동의의 시신이 5일 동안 따뜻했고 코피를 흘렸건만 사망 원인과 범인을 조용히 묻어버려야 합니까? 동의의 시신이 5일 동안 따뜻했고 그리고 코피를 흘렸건만 사망 원인과 범인을 조용히 묻어버려야 됩니까?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개천절이죠. 아무튼 개천절날 저는 112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내 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딸이 시신이 따뜻합니다. 그러고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따뜻하냐 이거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119를 먼저 우리 집에 보내줬어요. 혹시라도 살아있는 아이를 죽었다고 어머니가 다시 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119가 먼저 와서 상태를 보고 가셨어요. 어떻게 죽은 아이가 왜 5일 동안 따뜻했느냐? 이거 초자연 현상이 아니라면은요. 아이의 시신이 5일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식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제 딸이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고 왜 5일 동안 시신이 식지 못하고 따뜻했느냐. 이게 수사의 중심이 되고 초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네, 동해 시신이 오랫동안 따뜻했고 코피를 흘렸건만 네, 사망 원인과 범인을 조용히 묻어야 합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제 블로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독자 여러분.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그 모든 상황을 네, 공개하겠다고 그랬는데 블로그를 못 만들게 방해를 했어요. 네, 돈도 없는데 이거 네, 150만 원이나 들여서 네, 광고를 해야만 했어요. 네, 150만 원씩 네, 300만 원이잖아요. 두 번 해야 됐으니까요. 여기서는 네, 저기요, 네, 자세한 내용은 네, 블로그를 통해서 네, 공개하겠다고 네, 광고를 했는데 네, 이 광고 내고 네, 블로그를 만들려고 했더니 네, 뭐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150만 원을 들여서 네, 블로그를 만들어서 네,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독자 여러분. 그런 네, 블로그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사과하는 네, 광고를 다시 올려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드리는 질문, 그리고 네, 국가수 네, 법의 조사과에 드리는 질문. 네, 광고를 통해서 이렇게 네, 법의 조사과와 네,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드리는 질문을 네, 했다는 거. 네, 제가 질문했던 거는 네, 이 사진에 관한 거예요. 이게 네, 2015년 3월 1일 날 제 딸이 소아과 환자예요. 네, 1984년생인데 2015년 3월 네, 1일까지 소아과 환자였어요, 분명히. 근데 느닷없이 네, 소아과 환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네, 소아과 병동에 입원을 못하게 손을 써놓은 거예요. 네, 제 딸을 통해서 왜 이딴 짓을 갑자기 3월 1일부터 시작했는가? 2015년 3월 1일부터. 네, 3월 1일은 또 제 딸이 경기를 했던 날이 3월 1일이에요. 보세요. 경찰서에 신고했던 날은 네, 10월 3일이고. 네. 그리고 네, 제 딸이 사망했던 날은 네, 9월 28일이고. 그리고 네, 경기를 해서 네, 검찰이 내 딸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네, 알게 된 날은 네, 2015년 3월 1일 3일절이고 날짜가 이렇게 아주 독특해요. 제 남편이 죽었던 날은 네, 자기 생일날이 네, 5월 26일이고 5월 26일 날 네, 중구 저기 평동에서 태어났어요. 종로구 평동. 네, 교육청 서울 네, 교육청이 있고 그리고 네, 거기 네, 옛날부터 네, 기상청이 있었어요. 네, 기상청 뭐 밑에 뭐 어디 있게 좀 네,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평동에서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태어났던 생일날, 자기 생일날, 네, 62회 생일날, 네, 61회인가? 62회죠. 네, 62회 생일날, 네, 종로구 평동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네, 날짜가 네, 아주 네, 외우기 쉽고 네, 그런 날만 네, 골라서 네, 일이 생겨요. 그 옛날부터 네, 날짜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네, 저거 무슨 특별한 네, 관련이 있는 날 아니면은 네, 어? 네, 국경일이나 뭐 네, 그런 날, 네, 그런 날 네, 사태가 네, 터졌기 때문에 네, 왜 2015년 3월 1일 네, 도대체 왜 갑자기 네, 신천세브란스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못되게 구는 네, 짓거리를 시작했는지 네, 까불면 네, 니딸 살해하겠다는 네, 그런 네, 통보를 네, 이런 방식으로 한 거죠. 네. 그리고는 네, 지금 네, 사진을 이렇게 네, 시커멓게 죽여놨어요. 네.
여기에 네, 자세히 봐야만 저기요, 네, 칼라 사진을 네, 등록해서 네, 칼라로 네, 인쇄를 해야만. 그런데 네, 이게 네, 간호사실이라는 거는 네, 설명을 붙이면 네, 알 수가 있죠. 2시간 이상 왜 여기서 네, 제가 간호사실 앞에서 네, 성인실로 안 가겠다. 나는 소아과 환자니까 소아과 입원해야만 하겠다. 그리고 시위를 해야만 했는가. 네. 경험치기 다 있기 때문에 옛날에 네, 이미 당해본 일들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성인병동으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네. 그래도 그나마도 네, 소아과 병동이 안전하다. 네. 네. 이게 2015년 3월 1일부터 왜 시작됐는가. 제 딸에 대한 죽음을 2015년 3월 1일부터 저는 네, 각오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준비해야만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저기죠. 네. 저를 타켓으로 안 삼고 제 딸을 타켓으로 하니까요. 차라리 고맙다죠. 네. 장애아를 가진 내 그 부모의 내 한결같은 소원은 내 자식보다 하루라도 더 살게 가다가 하소서. 네. 엄마가 없는 네, 하늘 아래 아니면 내 아빠가 없는 하늘 아래 네. 내 자식만 남겨두고 그 아이가 저의 그 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거를 내 직접 목격해야만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는 만들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내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한테 하는 짓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네 막아서겠지만 네 검찰이 저부터 델커당 내 살해한다면요. 네 죽어서도 눈 못 감겠죠. 네 죽어서도 눈 못 감을 수 없는 네, 그런 죽음은 네 제발 네 모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네 기도가 제 딸이 사망할 때까지는 네 그랬어요. 네 제가 네 아무튼 지간에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네 그 다음에 아마 네 2016년 네 아마 네한 10월부터 네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제 딸이 네, 제 앞에서 네, 너무 힘이 들면 네, 제 앞에서 그냥 막 아무도 없는데 네, 제 딸은 네, 고통을 받아야 되고 고문을 당해야 된다면요. 제 마음이 무너지죠. 이제는 네, 더 이상 네,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원격 조정에 의한 네, 고문 고통 네, 그게 끈질기게 계속되니까요. 아니면 내 병원에 갔는데 내 위벽이 내 흘러내리고 내 장벽이 무너지는 내 그런 내 마지막 순간에는 내 그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밥하고 우유를 먹는 게 고작인데 네 보리차를 끓여가지고 보리차물에다가 밥을 말아주는 게 고작이었어요. 근데 제 딸이 내 그걸 내 우유를 내놓으라고 내 땡깡을 부리니까요. 네 정말 내 힘들었죠. 네 그때도 내 제 기도는 네 너무 제 딸이 이렇게 이런 식처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통해서 발달 장애를 갖게 된 악성뇌 수정을 갖게 된 그런 제 딸만 괴롭히니까요. 저를 죽이지 못하니까 제 딸을 계속해서 괴롭히니까요.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제발 고통 없이 데려가십시오. 네 제가 살아남아서 끝까지 제가 감당해야 될 임무 책무에 완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제 딸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이 원격 조정에 의한 고문 이런 거는
예, 2016년도에 2016년하고 2017년도에 제 딸이 죽기 전까지 당해왔던 내 원격 조정의 고문에 비하면 훨씬 양호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때 참 그렇게 악랄하게는 못한다. 왜? 제가 그걸 그대로 표현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표현한 글이 의외의 명문이 될 경우에 너무너무 화가 나면 제가 가끔씩 그냥 명문을 써요. 그러면 저는 성령 하나님이 저 대신 작성해 주셨다 그러죠. 그런 글을 쓰려면 제가 꼭 기도를 하죠. 성령 하나님이 대신 써주십시오. 제가 쓰는 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그냥 저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만들어 주신 걸 그런 명문 하나 주십시오라고 맨날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써주시는 길이 될 수는 또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지금 은근히 기대하는 중인데요. 아무튼지 간에 제 딸같이 살아야 된 그 순간에는요,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죽음을 그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 보냈으니 저는 내 딸 보내고 제 남편 보내면 저한테는 식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에 우리 오빠도 죽일 수 있고 제 조카한테도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죽였는지 살렸는지 지금 알 수도 없어요. 그거 알아볼 생각 안 했어요. 왜? 제 조카의 뭐 희생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반석에다 올려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거 다 제쳐놓고 내 목숨까지 바쳐드리겠다는 그런 각오로 정말로 대한민국을 반석에다가 올려놓기 위한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는 글을 작성해서 발표해놓고 죽자예요. 공개해놓고 죽자예요. 제 목표가. 제 가족을 다 몰살했기 때문에 제 딸이 사망했던 그 순간 그냥 말도 못하는 저게요. 경기가 아니었어요. 그게 고문이었어요. 그게 고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30분 동안 고문을 당하고 났으면은 뇌성경계면은요 의식불명이에요. 말 못해요. 근데 제 딸이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 당시 제 애미의 심정은 정신을 차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근데 분명히 오늘이 너와 나의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거는 충분히 삼족동자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이야 어쩌니 하나님이 널 먼저 데려가실 것 같다. 먼저 가 있어. 엄마 곧 따라갈게. 그렇게 제가 제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의식불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제 딸이 경기를 했다면.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왜 병원에 가지 못했나?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신선세브란스 의료진을 살인마로 만들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내가 병원에 가면 안 되겠다는 거. 2017년 5월 15일인지 며칠인지 입원하고 퇴원한 후에 경기를 해서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에 다음번에 또다시 경기를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지 말자. 집에 앉아서 천명을 기다리자. 그렇게 작정해야만 했어요. 병원에 가서 아티반 4mg이라는 주사 한 대만 맞으면 그리고 푹 자고 일어나면 제 딸은 원기왕성한 아이가 돼요. 나이롱 환자가 그냥 놀러 왔다가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3월 1일 이후 이렇게
수학과 저게요, 병동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2시간이나 시위를 하면서 난 누가 뭐라게도 나는 김흥동 교수님 환자다. 내 딸의 주치의는 김흥동 교수다. 그러니까 나는 성인병원으로 보내려면 신경외과로 전가시켜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저는 수학과 병동을 지켰어요. 아무튼지 간에. 그랬으니까요. 마지막 제 딸을 살해하는 그 인물을 김흥동 교수님 팀에서 김흥동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 팀의 팀원들이 관장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면 김흥동 교수 팀에서 뒤집어 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놓으면 검찰이 하수인으로 부역자로 딱 찍은 사람이 무슨 짓인가를 하면은 그거 김흥동 교수 팀에서 죽인 걸로 의료사고 낸 거라고 하나요? 의료사고를 조장하는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뒤집어 쓰는 거를 사전에 그거는 제가 막아드릴 수 있다. 근데 2017년 5월 달에 또다시 성인병동으로 가라는 둥 검찰 부적자로 찍힌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젊디 젊은 신촌 세브란스 인턴 과장,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사람들. 그 부모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그 의사 선생님 자신의 입장에서요. 얼마나, 저게요, 자신만만하고 당당,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내 자신감을 잃고, 그냥, 너저분한 그런 구질구질한 역할을 맡고 싶은 젊은 그 청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실까요?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어요, 저는. 꼭, 제 자식이, 아니면은, 제 남편이,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내 속이 얼마나 뒤집어지고, 속이 상할까, 분통이 터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요. 죽어도 내 손에서 일단 끝내고 이렇게 검찰이 그냥 부역자를 검찰 부역자로 줄줄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싫다 소리 한마디 못하고 줄줄이 끌려 들어가야만 하는 이 터무니없는 문화와 풍토는 반드시 똑바로 세워드리고 가자예요. 국가수도 그렇잖아요. 지금 해보서라고 왔는데요. 제 딸은 약을 안 먹었어요. 오르필이라는 약을 먹으면 웬만해서는 경기 안 해요. 근데 한 5일 동안 요렇게 뺀질 저렇게 뺀질 약을 안 먹다가 약을 안 먹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 이제 너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너 죽을까봐 지금 겁이 더럭더럭 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니까 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보내야 한다면 보낼 때가 된 거겠지. 내 눈앞에서 또 다른 악행을 시작하기 전에, 당하기 전에 보낼 수 있다면 그냥 보내드려야지. 약 안 먹고 너무너무 뺀질해서 막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는 순간 그런 색 하니까요. 제가 스스로 진정이 되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 약을 안 먹어서 사망했는데 국가수 부검 결과는 제 딸이 무슨 감기약을 잔뜩 먹었다는 제 딸의 그 위액 속에서 감기약 성분이 잔뜩 발견이 됐다는 그 명세서가 줄줄이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참 어이가 없었어요.
네. 이건 내 고쳐다 놓은 거 아니겠죠? 네, 여기, 네. 기침 가래 등에 사용하는 네, 진해거담제. 네, 피부염 등에 알레르기성 비염, 네, 피부염 등의 비염이죠. 네, 코감기, 네, 무슨 네, 기침감기 뭐 다 걸렸다는 네, 그런 뜻인가요? 감기로 인한 사망이라는 걸로 네, 조작해 놓은 걸까요? 네, 집콕 방콕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제 딸이 네 25일 날 아마 제가 네, 장을 봤을 거예요. 근데 네, 전복을 사다가 네, 그냥 네, 맹물에 끓여서 주니까 살은 안 먹고 네, 그 시퍼런 네, 그 내장만 먹었어요. 그러고는 그게 맛있다고 그러면서 네, 더 사다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 딸이 먹겠다고 하니까요. 저는 네, 황송해서 네, 전복 사러 나가려고 네, 옷을 입었는데요. 갑자기 네, 저기에요. 네, 까마귀 까치들이 몰려서 막 왁왁왁왁 하면서 네,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까마귀 까치 소리를 네, 지적하면서 동이야, 지금 엄마가 동이 혼자 두고 나갔다가 오면 안 될 것 같아. 네, 나중에 엄마가 사다 줄게. 지금은 참자. 그러고 네, 제가 안 나가고 그냥 네, 주저앉았어요. 그게 뭐 아마 네, 25일, 25일 아니면 26일, 25일 죽기 네, 2, 3일 전이죠. 네, 죽고 나니까 네, 그날 내가 만약 나갔으면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은 네, 그거 사다 먹일 걸. 그런 후회가 드는 거예요. 네, 저기 우리 딸 감기 없었어요. 이렇게 내 윗속에서 내 감기약 성분이 예, 검출이 됐다는 게 네, 이거 터무니없는 내 조작이에요. 네, 처음부터. 그런데 이거 처음에는 네, 이런 거 없었어요. 네,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은요. 네, 제가 네, 광고에다가 네, 그렇게 네, 기록을 했겠죠. 우리 딸은 약 먹어 감기약 안 먹었는데 왜 네, 감기약 성분이 네, 검출이 됐습니까 하고 네, 여기다가 네, 공개 질문을 했겠죠. 네, 5일 전에 시신한 네, 사망한 시신이 전문가 눈에 네, 18일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던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시신에 된 제 딸의 코에서 빨간색 피와 갈색의 액체가 5일 동안 흘러나와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나타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의조사과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이게 네, 국가수에 보내는 질문이고요. 신선세브란스 병원에 드리는 질문. 지난 5월 저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119에 신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말로 난동을 부리면서 응급진료를 방해했기 때문입니까? 네. 저를 네, 의료법 위반으로 네, 저기에요. 네, 신고했어요. 네. 제가 했던 말은 선생님들은 저희 모녀를 도와주실 수 없지만 저는 선생님들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예요. 네, 젊은 의사가 너무나도 네, 속 들여다 보여지는 짓을 하시길래 네,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네, 젊은 의사 선생님이 뒤집어지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네, 112에 신고를 하겠대요. 하십시오 그랬죠. 제가 무슨 말을 해서 네, 거기는 네, 그러고 네, 더 웃기는 거는
그 당시 네 신촌세브란스 네 응급실이 제가 병원에 갔던 날 네 리몰레딩이 네 한참이었어요. 예, 보름 이상 네 걸렸대요. 그런데 네 그래서 거기에는 네 응급 환자가 없었어요. 그냥 네 저기죠. 네 시작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네 그 부분을 네 뜯어다 고치기 전이라서 그런지 119가 네 들어오면은 네 거기서 예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냥 119 접수 창구로 네 사용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네 제가 네 두 분의 그 네 응급 네 레지던트겠죠. 네 무슨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내 방해했다. 네 그런 제목으로다가 네 고소가 돼서 네 고소가 돼 있었어요. 네 저를 불러서 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대로 네 입건하십시오. 그리고 신촌세브란스 네 그 젊은 의사들이 네 무고를 하는 건지 제가 정말로 네 난동을 부린 건지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 됩니다라고 네 서대문 경찰서 네 피신데 네 그 네 담당 네 수사관에게 이제 강력하게 네 요청해 놨었어요. 근데 네 저를 뒤집어씌 무고죄를 아니 저기 네 응급의료법 처치법 네 응급의료 처치법 네 응급의료법 네 위반죄로 네 뒤집어 씌우려다가 네 그냥 네 그냥 저기래요. 네 그게 뭐예요? 네 그냥 종결 내사 종결 네 해버렸대요. 말이 되는 네 행패입니까? 그렇다면 2달이 지난 후에 신고 철회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신촌세브란스에서 네 신고 철회를 했다는 거죠. 네 제 딸의 MRI 진단 결과가 걷지도 못하고 엄마 소리조차 할 수 없는 선천성 질병이라고 하는데 그 MRI 영상 필름이 과연 제 딸의 것이 분명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모녀는 대화가 통했고 실과 바늘처럼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네, MRI 네 영상이 네 조작됐다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네, 1992년도에는 네, MRI 없이 그냥 네 악성 뇌수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2년 네 1998년 네 8월 8일 그 당시는 네 고창준 박사님이 네 주치의로 계실 때예요. 네 느닷없이 네 제 딸이 네 엄마 쏘지도 못하고 걷지 못하는 네 선천성 네 문해아로 형편없이 네 망가진 상태로 네 태어난 아이로 그러니까 네 뇌조직은 네 거의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아이로 네 MRI를 네 조작을 해버렸어요. 저한테 네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도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네 MRI를 네 권유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네 뻔히 지금 네 병원비가 없어서 네 퇴원을 못합니다라고 네 분명히 네 이실직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뭔가 네 새로운 네 그 치료 방법이 나와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가 네 그 네 일일이 네 확인해 봐야만 되는 건데 네 확인 안 하고 그냥 네 MRI를 찍었더니 네 MRI 네 제 딸을 선천성 심장 아니 저기 뭐야 선천성 심장병 네 수술 시기가 네 놓쳤던 것이 이 네 악성 뇌수종에 걸린 네 원인일 수도 있다예요. 원인일 수도 있다예요. 원인이다가 아니고. 그런데 아무튼지 그게 네 서대원 사건과 네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모든 네 그 저작권을 다 네 교학서에서 인수하는 네 그 조건으로
귀속된다는 조건으로 곤당 85만 원. 그 당시로서는 내 거금인 곤당 85만 원을 받았다고 교학사가 우겨대고 검찰이 우겨댔는데, 네, 바로 그 시기에 선천성 심장병을 닦고 태어난 아이가 수술비 내 200만 원을 구하지 못해서 생명을 잃을 뻔했다. 네, 간이 붓고 심장이 붓도록 수술을 받지 못했던 것이 악성뇌수종에 걸리게 된, 네, 발병 원인일 수도 있다. 네, 그걸 지워버리기 위해서, 네, 선천적으로 그냥 뇌가 다 망가진 문외아인 것처럼 MRI를, 네, 하필이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그 당시는 70만 원을 내야만 했어요. 네, 그렇게 뒤집어 씌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고는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해명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몰라 꺼져요. 신촌 세브란스가. 네, 만약에 검찰이 뒷구멍에서 일일이 사주하는 게 아니라면은요, 병원을 옮겨버리면 돼요. 그런데 검찰이 뒷구멍에서 일일이 사주하는 게 분명하다면은요, 병원 옮기는 걸로는 안 되잖아요. 네,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네, 나는 절대로 안 옮긴다. 왜? 따라다닐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내 남편, 내 딸의 생명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맡겨서 알아서 맡겨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자면 죽이시고 살려 주시려면 살려주시고 그 전에 병원 처분 대로 따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을 유지하려면 제가 선생님들한테 못되게 굴어야 됩니까? 아니면은요, 그냥 사근사근 서글서글 순순히 조용히 아주 조신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과정 저런 과정이 모두 저에게는 저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고 절제해야만 하는 훈련 과정으로 고맙게 받아놨죠. 그거 억지로 저 자신을 위한 훈련이 아니고 학습이 아니고 체험이 직접적인 체험, 도전과 극복이 아니고 그냥 억지로 견뎌내고 이겨내야만 하고 그런 거였더라면 절대로 이 32년이나 끈질게 씩씩하게 기어이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그 초석을 위대한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구축하기 위한 그런 초석을 만들어 드려야죠. 기초가 튼튼탄탄하면은요, 내가 구축해 드리는 기초가 튼튼탄탄해야만 위대한 대한민국이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그 수준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 더더욱 희생하고 헌신해. 더더욱 한 차원 한 차원 끌어올려. 저는 그렇게 저 자신을 다그치고 주지시키고 주지시키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을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아량 도량 국량 안목식견 등등 아무튼지간에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서 내 실력 내 능력부터 튼튼탄탄하게 구축하자. 그냥 평범한 수준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수준 그것도 아주 독특한 전문가들이 손대지 않은 그 부분에서 정신 영역 우리들의 그 정신 문명
네, 우리들의 네, 능력이라는 게 네, 어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네, 튼튼탄탄하게 구축하는 네, 그 네, 방법론이 뭔가 그거 네, 철칙과 진리로 네, 원리 원칙으로 네, 그렇게 네, 학교에서도 네, 교육시키고 부모들도 네, 가정교육을 통해서 네, 그거를 네, 자녀들에게 네, 주지시키고 그러면 네, 양심소신 네, 그거 네, 그냥 뭐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터무니없는 그 현실에 네, 부합하기 위해서 아니면 네, 야합하기 위해서 네, 그야말로 네, 전력 질주하는 그런 인간상 인품 네, 물론은 네, 인격으로는 네, 성장할 수 없겠죠. 네, 저는 네, 대단히 잘못 길로 네, 된 길로 네, 대다수의 국민이 네, 그냥 네, 누구나 다 가는 네, 넓은 문, 불법적인 네, 그 네, 풍토 문화 그리고 네, 관행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보다는요.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네, 문화 풍토, 네, 관습 관행, 아름답고 네, 훌륭한 네, 관습 관행을 네, 만들어 나가는 길로 네, 우리가 네, 180도 네, 그냥 회전하면 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뭐 멀리 가서 찾을 거 없어요. 내가 살아왔던 네, 그 네, 저질렀던 내 그 네,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걸어왔던 이 길이 나를 내 성장과 발전으로 영광으로 이끄는 길이 아니고 내 가면 갈수록 내 막혀드는 아주 내 다 비좁고 답답한 내 그 내 꼬락선 위로 이끌어가는 네 정말로 네 뭐 70년 80년 100년 네 열심히 살아간다고 안간힘을 써봐야 네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네 허무하기 짝이 없는 허망하기 짝이 없는 어째서 내 인생이 네 너덜너덜한 네 누더기 같은 네 그렇게 네 생각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네 죽음이 네 직접 나를 찾아왔을 때 아, 네 정말 한평생 잘 살았다. 네, 한 세상 네 소풍 잘 마치고 간다. 네, 그런 네 생각을 가지고 가볍게 네 저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법대 학생회 네 학생들이 네 제 네 대자보를 8년이나 붙여주셨고 네 이건 네 서울대학에서 네 서울대학 네 중앙도서관 통로예요.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예요. 정의사회의 현실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 네 여기도 네 계란으로 바위 깨기라고 네 분명히 네 서울법대 아니 서울대학 네 중앙도서관 통로가 네 굉장히 길어요. 거기에 네 대자보 네 신나게 붙였어요. 네 여러 단체에서 와서들도 붙이고요. 학내에서도 붙이고요. 또 네 일부러 네 가지고 와서 네 붙였어요. 네 계란으로 바위를 깹시다예요. 캐시마크가 붙은 계란으로 바위 깨기가 아니에요. 네, 저는 제가 네 1992년 9월부터 서울법대 학생회 및 각 대학 학생회에 간곡히 네 간절히 부탁했던 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깨보자는 거였어요. 저 혼자 네 불가능하죠. 학생들이 호응해주면 네 그거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왜? 네 고맙게도 네 저게요 네 이렇게 조광수 검사의 그 불기소 처분 이유서가 건당 85만 원의 화료를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저작재권을 모두 내 교학세에 내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지불했던 그 당시로서는 거금이라고 딱 박아놨어요.
그리고 네, 만화가의 네, 저작권은 네, 아예 없대는 거예요. 만화가가 내 저작권을 내 행사하려면, 주장하려면, 내 출판사와 내 미리 무슨 뭐 특약을 맺어야 된다는, 네, 그게 내 출판 관행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딱 기록해 놨잖아요. 이게 잘못, 단 한 가지라도 명명백백하다면요.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내 잘못이잖아요. 네, 그거를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무시하고, 네, 이런 조광수 말단 검사가 이런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썼다는 게, 네, 말이 되는 내 억지입니까? 이거는 네, 저기 조광수 검사는 네, 그냥 이름만 빌려준, 네, 네, 그냥 네, 허수아비에 불과하고 네, 헛가비에 불과하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분명히 무혐의 처분 떨어지기 전에 네, 이끌어냈기 때문에, 네, 저는 계란으로 바위를 깹시다예요. 예, 이 무혐의 처분 이유서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네, 범죄 행각을 무혐의 처분하는데 네, 너무나도 무식한 소리를 한 거죠. 네, 검사로서는 네,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검사로서는 네, 절대로 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네. 2002년 4월 15일이 아니에요. 네, 저번에 바꿔놨어요. 2005년 네, 아마 5월경일 거예요. 서울지검 415 검사실이에요. 그리고 박균 검사가 아니에요. 손석주 검사예요. 네, 이종희 쪽지 한 장을 본 후 20여 명에 달하는 검사가 모두 미친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라고 네, 제 앞에 써서 네, 대 앞에서 네, 자기도 모르게 탄식한 거죠. 네, 딱 네, 요거 교학서가 네, 제출한 네, 양도증 이게 네, 민영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네, 양도한다잖아요. 양도자 네, 양초로 교학서 사장이잖아요. 동아학습 전광제 이것도 내 웃기는 얘기예요. 정가 15만원짜리 전지물을 네, 자본금 3천만원을 가지고 네, 동아학습을 개설했대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네, 책 한 권 만들기 14권의 전지물을 만듭니까? 어떻게 팔아요? 네, 이게 내 책방에서 그냥 내 팔려나가는 책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들이 네, 월부 조직을 통해서 내 월부 조직망이 있어야만 팔리는 책이에요, 이거. 네, 대부분 다 네, 책방에서 파는 것보다 월부 조직을 통해서 파는 게 훨씬 많죠. 네. 복제권자의 의무. 네. 마지막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네, 9월 이내에, 9개월 이내에 네, 출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출판권자의 네, 출판권의 네, 양도 제한. 네.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양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네, 저자의 동의 없이 양도됐느냐, 네. 저자의 동의를 받았느냐를 네, 부터 네, 네, 조사해야죠. 네. 그거 불가능하니까요. 네, 터무니없는 네, 이런 네. 저자의 동의 없이 네, 전매됐느냐라는 네, 저자의 동의를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대신 네, 말도 안 되는 네, 그 네, 교학서 사장의 말을 전부 네, 그대로 네, 인용해서 네, 공소부수기 이유서에다가 이렇게 네, 불법적인 관행을 네, 합법적인 관행이처럼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게 정말로 네, 정정당당하게 조광수 검사가 법대로 네,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까지 네, 떨어진 상황에서 네, 이게 네, 말단 검사가 네, 이런 네,
네, 무혐의 처분 이유서를 달아서 네, 공공연히 네, 공개할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한마음 한뜻으로 네, 학생들만이라도 네, 한마음 한뜻으로 이제 뭉쳐서 제가 네, 리드할 수 있는 네, 그 능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네, 직장생활도 네, 해본 경험이 없는데 아줌마가 겨우 네, 남편하고 어쩌다 보니까 네, 책을 18권이나 만들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자신만만하게 리드를 해야죠. 리드는 네, 지도력은 네, 자신만만한 네, 실력이 밑받침이 돼야죠. 그래야만 네, 정말로 네, 지도력다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실력이 갖춰질 때까지는 그저 네, 검찰이 키워주시는 대로 네, 기꺼이 흔쾌히 당해드리면서 혹독한 훈련, 수련, 단련으로 고맙게 받아안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깨우치자. 네, 그렇게 제 결심을 다지고 다지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네, 이렇게 지금 네, 분명히 네,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네, 제 딸이 5일 동안 네, 코에서 코피가 나오고 빨간색 액체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네, 지금 네, 코피만 나와. 네. 제가 네, 이것도 네, 다 고쳐다 갔다는 거예요. 네. 코피가 나왔는데 빨간색, 예, 네. 예, 빨간색, 네, 피와 갈색의 액체, 네. 안 고쳐놨네요. 네, 이거는 네, 그대로 있네요. 네. 갈색의 액체와 네, 빨간색 피예요. 그게 어떻게 네, 죽었는데, 죽은 지 네, 5일이 지나도록 그게 네, 끈질기게 계속될 수 있느냐. 네, 분명히 네, 흔들흔들 하면서 네, 네, 진동이 멈추니까 빨간색 피도 네, 먹고 체온도 내려가고 네, 그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112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도대체 네, 그 자리에 네, 어떤 장치를 해놓고 어떤 고문을 했기 때문에 제 딸이 그렇게 네, 격렬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런데 네, 경기가 아니었어요. 경기는 제 딸의 경기는 손가락부터 빙글빙글 돌아가요. 네, 관절이 네, 360도 네, 넘어서 네, 한 540도는 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경기를 할 때는 네, 그렇게 관절이 움직여요. 그러면 네, 제 손끝이 막 저릿저릿저릿해요. 네. 그러고 네, 싫어 엄마랑 같이 가. 네, 그런 소리. 30분쯤에 경기를 하나이까 그렇게 격렬한 경기를 하나이까 네, 그런 소리 과연 할 수 있었느냐. 네, 이건 경기하다 죽은 게 아니다. 검찰에 고문을 당하다 죽은 것이다라고 네, 저는 네, 확정을 한 거예요. 네. 2017년 9월 28일부터 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네, 그렇다예요. 지금 몇 년이죠? 네, 이제 네, 6주년인가요? 9월 28일 지났잖아요. 네. 만 6년이 지난 거죠. 네, 이제는 네, 7주기가 네, 7주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네, 네 딸이 어떻게 죽었는데 왜 네, 검찰이 살해했다고 네, 그렇게 네, 주장하는 건데 네, 드러나 보자. 드러나 보자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분조차 네,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냥 네, 나한텐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분들만 계시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일단은 네, 여기까지 끊고 네, 조금 네, 세세한 대목은 네, 제대로 네, 순서를 정해서 네, 제가 네, 소개해야 될 네, 그 네, 서류를 네, 다시 네, 바꿔놓고 네, 조만간 네, 등록하겠습니다.